저는 사실 보험을 잘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가입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이면서 가족 중에서 암에 걸렸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상품 가입을 정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30대라면 가입을 고민했으면 합니다. 자, 갑니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국민의 3,800만 명, 즉 국민 대부분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실손보험에서는 연간 5천만 원 한도로 의료비를 보장한다고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에 비급여 항암치료도 대부분 실손의료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1세대 화학항암제는 입원 치료가 주를 이뤘습니다. 즉 입원을 해야지 암을 치료하는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표적이나 면역항암제는 입원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통원으로 치료가 끝납니다. 알약 한 알 혹은 주사 한 방으로 항암 치료가 완료가 되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통원을 하고 이때마다 비급여 의료비는 무려 200만원 내외가 발생합니다. 실손보험 약관을 보면 입원은 5천만원까지 보장을 하지만 통원 치료의 경우 1회당 5만원에서 30만원 한도가 대부분입니다. 즉 실손보험으로 통원 치료를 하는 표적항암 치료의 보장은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암은 60대부터 발병률이 급증하게 됩니다. 만약 이 동영상 시청자가 50대 이상이면서 암과 관련된 가족력이 있다면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대이라면 가입을 크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품은 모두 갱신형이며 갱신 주기가 통상 10년입니다. 50대까지는 암에 걸릴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10년씩 두 번의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는 통계적일 뿐이니까 정말 가족력을 따져보고 가입 여부를 고려하는 게 좋다는 조언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김보검은 무턱대고 보험 가입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왜 50대 이상 특히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가입을 꼭 하라고 그렇게 강권했을까요? 김보검은 이 상품에 매우 큰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누구한테 리스크가 있냐? 바로 보험사에게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의 리스크가 크다는 건 반대로 가입자에겐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병원도 경쟁을 하고 치료를 잘한다고 소문이 나야지 환자들이 더 많이 선택을 할 겁니다. 이미 표적항암 치료가 암 치료의 표준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향후는 어떻게 될까요? 향후는 표적항암제나 면역항암제가 더 많이 사용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암보험에 가입했으니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현재 가입한 암보험 주계약인 진단비는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원을 동반해야 하는 특약은 대부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통원치료에는 실손보험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표적항암 치료 보장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지난해 표적항암 치료비 보장하는 암보험을 내놓고 히트를 친 손해보험사는 이 보장 금액을 갈수록 줄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 보험사 역시 이 상품에 적지 않은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암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담보 두 가지를 꼽는다면 암 진단비와 그리고 표적항암 치료비 이 두 가지라고 김보검은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이 두 담보의 보장 금액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일반 암 진단비 5천만원과 표적항암 치료비 5천만원의 암보험에 가입한다면 이는 실제로 암 보장 금액 1억원의 암보험에 가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암 약관을 살펴보면 암 진단비를 받는 것은 의사가 암 확진 판정을 했을 때입니다. 표적항암 치료비 보험금은 의사가 표적항암 치료비를 쓰겠다고 진단서에 적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리고 표적항암 치료비가 암 치료비에 표준이 되고 있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암 확진 판정을 받으면 표적항암 치료도 병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암 진단비와 함께 표적항암 치료비 보장 금액을 동시에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표적항암 치료비 담보 보험료는 주계약인 암 진단비 보험료의 무려 10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엄청 저렴한 셈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계속해서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허가를 받는 표적항암 치료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암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표적항암 치료의 보장을 받는 암보험은 지난해인 2020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즉 2019년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은 표적항암 치료 보장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기존 암보험 가입자가 대부분 표적항암 보장이 없는 거겠죠. 만약 이미 암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통상 주계약인 암 진단비 보장 금액은 가장
가장 작게 가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반대로 특약인 표적항암 치료비 보장 금액은 이만큼 크게 가장 크게 해서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40세 남성이 암 진단비 1,000만원, 표적항암 치료비 5천만원의 보험을 가입한다면 10년간 납입하는 보험료는 월 2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보검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미 암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기존 상품을 해지하지 말고 표적항암 보장 특약을 굉장히 크게 해서 다른 상품에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표적항암 치료비 보장하는 암보험을 가성비 순으로 비교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콘텐츠를 작성하는 시기가 12월과 1월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기입니다. 보험사들은 상품 개정 시기라서 현재 보험료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지난해 표적항암 치료비를 굉장히 많이 판매했던 보험사들도 올해 1월 상품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판매하지 않았던 보험사들도 지금 막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보검은 향후 다시 한번 표적항암 치료비를 보장하는 암보험에 대해서 비교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저 김보검은 소비자분들이 현명하게 보험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주요 상품과 이슈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현명한 보험 가입과 활용 방법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문의를 주세요. 또 보험에 관련된 제보를 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도 김보검을 찾아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